폐경 또는 갱년기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갱년기는 나타날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 변화를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이재원 원장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선택한 책은 39배 폐경이라니입니다. 어떻게 이 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지난번 잠 영상 이후에 완경이라고 요즘 불리는 폐경에 대한 책을 하나 권장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성질환 책을 보다가 제일 얇으면서도 얇죠? 지루하지 않은 책이라서 이 책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책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좀 얇아가지고 읽기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폐경 누구나 다 알지만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 따르면 폐경이란 여성의 노화 과정에 따라 월경이 종료되어 임상적으로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을 폐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폐경 전후의 광범위한 기간을 갱년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48세에서 53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들 하죠. 책 제목에 있는 39세, 네, 조기 폐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조기 폐경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상 기간의 폐경보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39이라고 하는 이런 나이에 폐경을 진단을 받고 맞이하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밝은 문체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폐경이다라는 것을 주변에 고백을 하고 또 저자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백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이렇게 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자연요법, 운동, 식단, 성생활 등 폐경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아주 유쾌하고 솔직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라 사실 이 폐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글로서만 여성분들이 겪는 그런 폐경의 모습을 글로서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게는 머지않은 일이죠. 이 책은 환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선은 25쪽에 왜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지?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 얘기 많이 들어요.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럼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요.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에 줄을 그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지만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리질 않으면 우리가 주목해서 그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글을 읽거나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때가 돼야 주목을 하게 되죠. 네. 환자들에게 갱년기 전에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폐경이 되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29쪽에 사춘기와 폐경기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둘 다 생애 전환기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폐경이 창조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또는 창조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춘기에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보면 시를 창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 같은 경우 작곡을 한다거나 그런 감수성을 뭔가 창조 활동, 창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폐경을 전후한 갱년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처럼 생애 전환기로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창작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나 아니면 심리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 전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참 표지 그림이요. 그림이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요 안에 그림 속에 약물이 이제 책 안에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서양 고추나물, 서양 승마, 마카, 아시와간다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저는 이 그림이 안쪽에도 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펼치면 어. 이렇게 돼요. 여기 여자분 보이시나요? 기도하는 여자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책 안쪽에. 근데 이렇게 왜 배치를 했을까? 근데 이 여자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거를 약간 맹신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호르몬 요법의 조화, 갱년기의 조화 이렇게 맹신을 하는 건데 맹신을 한다고 생각 못 하지만 이 여자분 그림 맹신하는 그림을 보면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딱 이 그림이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 맞는 약인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책에도 나오지만 32쪽인가요? 네, 32쪽이네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몸에 딱 맞는 복용약을 찾아내는 일이다. 폐경기 증세는 점차 진행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인에게 적절한 복용량을 찾아내야 한다. 호르몬제 한 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과복용이 될 수도 있다. 34쪽에 보시면요. 폐경이 각 여성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각자 몸속에 잠재해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상당히 설득이 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또는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접근 방법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환자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원장님은 54쪽에 담당 의사 이사벨의 조언이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54쪽인데요. 이사벨이 여기서 이제 내분비과 담당 의사로 나오거든요. 이사벨은 내게 채식 위주로 먹되 가능하면 덜 가공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라고 했다. 가공하면 아무래도 독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 상태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것들은 되도록 먹지 말라고 권했다. 나는 만성 소화불량 때문에 이미 이런 식단을 따르고 있었기에 약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만성 소화불량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이런 질병이 폐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면서도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일간지에서 한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감정은 우리 몸에 투영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위는 제2의 뇌라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니, 제1의 뇌라고 했던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장의 문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 문장 어떠셨어요? 요약하면 되도록 덜 가공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화기관은 신경계, 즉 뇌 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공된 식품 섭취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식단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이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것 액시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 장축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소화기관과 그럼 신경계의 어떤 연결고리,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찾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남성 갱년기 이야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으로 남성 갱년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성분들에 있어서 폐경 또는 갱년기는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갱년기겠죠. 그 갱년기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갱년기는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머지않은 날 이런 갱년기를 맞이하게 될 건데요. 이런 인생의 전환점, 반환점 이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